전 애인 프사 바뀌었어요. 그냥 감상만 하실 건가요? 그거 재회 타이밍 잡는 결정적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예진쌤이에요. 요즘 전 애인 프사 바뀌었다고 연락 오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작 중요한 시그널을 놓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감상이나 뭐지? 싶은 불안 멈추고 전 애인의 프사나 스토리를 어떻게 분석해야 재회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엔 우리가 어떤 프사를 써야 매력적일지 실전 꿀팁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별 후 재회, 상대방 프사 활용법 첫 번째, 프사는 감정 상태의 배출구다. 여러분 솔직히 상대 프사에 이별 노래 올리면 나 보고 싶다는 신호 같고 프사에 뭔가 잘 지내 보이는 듯한 게 계속 올라오면 속상하고 그런 적 있죠. 근데 이거 잘 지내 보이려고 애써서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SNS 활동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업로드를 늘린다? 그건 잘 지내는 척하는 감정 방어 반응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이 불안하거나 현 상태에 이질적인 경우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행동 편향이 강해지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섣부르게 아직 나 좋아하나 보다 하고 연락해버리면 연락 타이밍 완전 폭삭 망하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 편향에 부정적 신호를 주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다시 숨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먼저 감정적인 해석은 잠시 멈추고 프사나 스토리에 담긴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메모해보세요. 혼자 셀카, 여행지, 글귀 없음, 일주일 간격 업로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스타일이었는지와 비교해보세요. 원래 활동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이런 변화가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해석 도와드릴게요. 이별 후 재회, 상대방 프사 활용법 두 번째, 프사는 접촉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기 내서 연락하면 언젠가는 통하겠지. 근데 재회는 감정의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에요. 프사는 그 타이밍에 힌트를 담고 있고요. 특히 이별 후 초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예요. 그때 SNS는 상대의 무의식이 반영되는 비언어적 표현이라 연락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어떤 사진들을 올리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평소엔 잘 안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여행 사진을 자주 올린다? 그거는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세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혹은 관계 단절 후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회복 행동이기도 하죠. 반대로 몇 주간 SNS를 비워두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다? 그건 단순한 일상 공유가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보상행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건 이별 후에 공허함을 다른 사람과의 교류로 덮으려는 반응이죠. 이때 너무 성급하게 연락하면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업로드의 리듬이에요. 주기적인 활동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그건 감정이 정체되거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시점은 새로운 접근을 고려해볼 만한 감정적 공백의 타이밍입니다. 즉, 프사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감정 상태, 행동 경향, 관계 반영이 모두 담긴 지도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면 무턱대고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재회 전략을 짤 수 있답니다. 이별 후 재회, 상대방 프사 활용법 세 번째, 우리의 프사도 매력 어필의 도구다. 상대의 프사가 이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프사도 상대가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예쁘게 나온 사진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락 전이든 후든 상대가 우리 계정을 아주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네이버 구글에 상대 프사 염탐 확인하는 법으로 멀티 프로필 가두고 프로필 뮤직으로 숨기고 투데이 확인하고 이 방법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염탐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 식으로 염탐을 하던 상대가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 한순간의 반응이 감정선을 다시 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요. 특히 사람은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나 인상에 기반해 타인을 평가하는데 이걸 인지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즉 예전에 형성된 이미지가 현재의 평가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사나 피드를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에너지, 다른 서사를 보여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인식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의외성, 새로움, 괜찮아짐이 바로 얘 다시 보이네? 라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엔 늘 실내 셀카 위주였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한 갤러리에서 찍은 자연스러운 뒷모습 사진을 올린다거나 혹은 기존에 보이던 애처로운 이미지 대신 뭔가 단단한 사람의 느낌을 풍기면 그게 곧 메시지가 됩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 과장이면 절대 안 돼요. 타인을 의식한 연출로 보이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핵심은 예전의 나와는 다른데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결국 프사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도 던질 수 있는 가장 은근하지만 강력한 비언어적 유혹입니다. 근데 이런 효과적인 수단을 이전과 같은 프사로 고정해두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둔다? 이건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셈이에요. 우리 프사나 SNS에서 절대 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심리학에서 예측 가능성은 관계의 흥미를 낮추는 주범이라고 해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면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사나 콘텐츠에서도 상대가 예상 못할 변화 포인트를 하나쯤 넣는 게 전략이에요. 평소 안 입던 색깔 의상, 처음 가는 장소, 새로운 취미 요소 등이 그런 예시인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매력은 원래 알던 틀 밖에 있다는 착각을 유도합니다. 특히 재회를 위한 SNS 전략에서는 예상 밖인데도 내 삶에 잘 녹아든 듯한 변화가 핵심이에요. 예뻐 보이는 것보다 얘 이런 면이 있었어? 를 끌어내는 게 훨씬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톤의 변화가 괜찮을지, 어떤 이미지가 효과적인지 모르시겠다면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으로 지금 프사 상황이나 계정 스타일 알려주세요. 같이 의논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전애인의 프사로 재회 타이밍 읽는 법부터 우리 프사로 매력 어필하는 전략까지 쫙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콘텐츠로 제작해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